자, 해운고 2학년 부교준문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32번입니다. 함수 fx가 x는 알파에서 극대이고 베타에서 극소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예요. 자, 우선 극대 극소 물어봤으니까 함수 미분해서 도함수 보도록 하죠. f'x 미분해 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 해보시면 1, 1에 2, 6이 되고 밑에 마이너스 걸 수 있죠. 그럼 주어진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생기고요. x축과 만나는 건 두 개의 점, 이게 되기 때문에 왼쪽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오른쪽이 플러스 6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일 때가 극대가 되고 6일 때가 극소가 되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6에서 마이너스 1을 빼라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럼 따라서 답은 8이 되므로 5번이 답으로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3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고요. 3에서 극소가 된대요. fx의 극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주어진 그래프 한번 미분 한번 해볼까요? f'x 미분해 보시면 3x 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주어진 식의 근자체가 마이너스 1과 3이기 때문에 식을 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써보면 3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해서 위의 식과 비교하면서 a값과 b값을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따라서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2a의 값이 마이너스 6이에요.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b의 값이 마이너스 9인 거죠. b의 값이 마이너스 9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극대값 물어봤으니까 찾고자 하는 값은 f 마이너스 1의 값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위의 식에 대입할 거예요. 마이너스 1에 뒤에는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뒤에는 플러스 1 나오죠. 그러면 1과 1이 지워질 테니까 결국 a에서 b의 값을 빼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마3에서 마이너스 9를 뺀 거니까 답은 6이 돼서 3번이 답으로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34번입니다. 두 상수 a와 b에 대해서 3차 함수 fx 여기에서 1에서 극소를 갖고요. 그 다음 극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됐네요. 그때 함수 fx의 극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a와 b를 너무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래프 그리기 더 편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의 계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일단 변곡점 x좌표가 0이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그래프에서 1에서 극소가 되려면 그래프는 당연히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해야지만 변곡점 다음에 극소가 나오죠. 그래서 일단 a의 값이 양수다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극소의 값이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서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 본다면 만나는 포인트가 1인 거죠. 그럼 또 뭐도 알 수 있냐? 변곡점의 좌표가 아까 0이었어요. 그러면 한 칸의 비율관계상 한 칸의 길이가 1인 거죠. 그럼 1대 2의 비율관계상 다시 만나는 포인트는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다시 써보시면 fx 차함수 쓰겠습니다. 최고차 계수는 a라고 줬죠? a에 마이너스 2에서 만나니까 x 플러스 2가 되고요. 1에서 접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a만 구하면 되는데 a 어떻게 구할 건데? 라고 보면 0의 값이 변곡점이어서 0의 값을 대입하시면 a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에다 0 대입하면 a 나온대요. 그럼 0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주어진 값은 2, 1이니까 2a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이 a가 되는 거죠. 그럼 a 넘어가면 따라서 a의 값이 2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2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가 2다.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극대값이었으니까 극대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비율관계에 따라서요. 그럼 따라서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각 계산해 주시면 2 곱하기 1 곱하기 4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주어진 값은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35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x는 1에서 극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b에서 극소가 된대요.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냐 물어봤죠? 그럼 당연히 1에서 극대니까 미분해서 1 대입하면 0이다 라는 걸 좀 이용하도록 할게요. 미분 한번 해봅시다. f'x 라고 하는 값은 6x 제곱에 마이너스 18x 플러스 a인 거죠.
그럼 따라서 여기다 1을 한번 넣어볼까요? 1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a가 0이 나오죠. 그럼 따라서 a의 값이 12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값이 12이기 때문에 여기의 값을 12로 바꾸면 우린 도함수를 인수분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인수분해 주시면 6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전체 인수분해하면 6에 x-1 곱하기 x-2가 되고 b에서 극소인데요. 2에서 극소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b라고 하는 건 2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를 더해주시면 답은 14다. 일단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36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이 얼마네요. 그럼 주어진 함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분 한번 해봅시다. 미분해 보시면 f'x라고 하는 값은 3x 제곱에 뒤에 플러스 2ax 뒤에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8a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주어진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던지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죠. 그럼 판별식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4분의 d의 값 반의 제곱하면 a제곱이죠.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3a제곱에 마이너스 24a가 되고 그 값이 0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럼 4 나눠주시면 a제곱에 마이너스 6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a값 범위는 0부터 6까지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a 최대값은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37번입니다. 자, 두 실수 a와 b에 대해서 함수 f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하고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한대요.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는 건데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고요. 마이너스 1에서 증가한다면 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곳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때 일단 극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한번 미분 한번 해봅시다. 미분해 보시면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2a x 마이너스 b가 될 거고요. 밑에 있는 값도 미분 한번 해보시면 x 제곱에 플러스 2ax에 마이너스 b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한 0이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위에 있는 식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b의 값이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b라고 하는 건 2a-1이다 라고 해서 우선 b의 값을 먼저 찾아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의 왼쪽은 감소하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죠. 마이너스 1부터는 증가하기 때문에 도함수 부호가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실제로 도함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2차 함수 좀 그려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 축이 보이죠? 축이 보시면 2차와 1차의 개수가 서로 비율이 같기 때문에 축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어진 2차 함수의 축은 x의 값이 마이너스 a다 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a의 값이 만약에 양수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축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래프는 이렇게 x축 잡아내면 y축이 생기실 거고 축 자체는 이제 음수 쪽 왼쪽에 축이 이렇게 하나 그어질 겁니다. 그러면 y축의 왼쪽은 최고차인 계수가 음수니까 그래프가 위로 블록하겠죠. 그래서 위로 블록한데 마이너스 1에서만 음수니까요. 이렇게 내려오면 일단 왼쪽에 만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이어야 하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는 당연히 다 양수여야 되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일단 내려오긴 하는데 내려오다가 y축과 만날 때는 반드시 양수 부분에서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0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 y축 오른쪽은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죠.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만나기 때문에 이 오른쪽은 당연히 그래프가 그냥 단순히 올라가기만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y 절편이 중요한 거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고요. y 절편의 값은 0의 값을 대입한 마이너스 b 나오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b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양면 마이너스 곱해보시면 b의 값이
0보다 더 작거나 같은 건데 위에서 구했듯이 b의 값은 2a-1이에요.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현재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오죠. 근데 기본 범위상 a가 지금 현재 0보다 컸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a의 값은 0보다 크다까지 일단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만약에 a가 0이면 어떻게 되나? a가 0이 된다면 축이 0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x축이 나오고 여기 y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축이 지금 현재 0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또 마이너스 1 이후는 또 양수여야 돼요.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아래로 블록 그리고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만나는 포인트는 왼쪽이 마이너스 1이고 얘도 여전히 y 절편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사실상 얘랑 똑같죠, 내용이? 그럼 차라리 그냥 여기 등호의 값을 여기서 붙여서 쓰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만약에 a가 음수면 어떨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a의 값이 음수가 된다면 주어진 축은 지금 현재 양수가 됩니다. x축과 y축 그려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2차 함수의 축이 양수니까요. 오른쪽에 이렇게 축이 지금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왼쪽 그래프는 지금 그래프가 위로 블록한 그래프였으니까 마찬가지로 양수 쪽에서 만나고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면 괜찮은 거죠. 근데 문제가 누구냐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한 건데 축이 이제 이 양수 쪽에 있어서 그래프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파트가 다 양수여야 되는 거죠. 0 또는 양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그래프의 최소값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든지 만나지 않는 거니까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판별식 뒤의 값을 이용할게요. 우리 1차의 개수가 짝수인 거 보이죠? 그럼 짝수를 씁시다. 그럼 따라서 4분의 뒤의 값 이용을 해보시면 반의 제곱하면 a제곱이죠.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b가 되고 우리가 현재 b의 값이 2a-1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2a-1의 값이 0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써보시면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2가 나오죠. 얘보단 크거나 같고 a의 값은 또다시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자, 근데 기본적인 범위는 a의 값이 음수인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양수이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얘는 0보다 작아야 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건 기억번 요것도 되는 거고요. 니은번에서 얘도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였냐면 a 플러스 b였거든요. a 플러스 b. 그럼 b의 값이 2a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 값이 실제로는 a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제일 큰 값은 a가 2분의 1일 때니까 넣어보시면 2분의 3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이 2분의 1보단 작거나 같고요. a가 제일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니까 3배 하시면 1만큼 뺏겨도 마이너스 4에 뒤에가 플러스죠. 마이너스 3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뭐가 좀 잘못 쓴 것 같죠? a분의 맞죠? 이 상태가 된 게 맞고 3배 하시면 맞죠 이게? 이게 맞네요. 그럼 따라서 얘가 최대가 되고 이게 최소가 되니까 최대에서 최소값을 빼봅시다. 두 값 빼보시면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만큼 뺀 거니까 2분의 9에다가 뒤에 플러스 3루트 2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문제가 쉽지 않죠? 그럼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38번입니다.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우니까 잘 이해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 최고차인 개수가 있는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래서 주선 조건은 함수 fx에 대해서 fk-1 곱하기 fk 플러스 1의 값이 0보다 작다.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k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은 k의 값이 정수기 때문에 1만큼 빼고 1만큼 더하더라도 둘 다 정수는 맞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모든 정수에 대해서 이 말은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fk-1 뒤에 곱하기 fk 플러스 1
이렇게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은 게 없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정수범위니까요. 정수값의 두 개만큼 이만큼 차이가 난 이만큼 차이가 나는 함수값도 있죠. 그 함수값들은 부호가 서로 같던지 둘 중 하나가 0이던지 둘 다 0이도 괜찮고요. 여기가 상황이 되시겠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함수를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f'-4분의 1의 값이 음수인 거 보이죠? 그리고 f4분의 1도 음수인 거 보이시죠? 그러면 최고차항에서 일자리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하는 거 보이죠? 그럼 따라서 3차 함수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감소하는 구간이 있단 말이죠. 이 연두 색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은 이 감소하는 파트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또 무슨 말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과 플러스 4분의 1 정중앙이 0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건 F0, F'0로 쓸까요? F'0라고 하는 것도 일단 감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뭐부터 볼 거냐면 그러면 F0가 과연 뭐였을까? 이것도 먼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F0의 위치라고 쓸게요. 자, F0라고 하는 값은요. 이렇게 X 잡았을 때 F0의 값이 여기 0을 잡을까요? 양수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F0가 양수였다 라고 좀 가정만 해볼까요? 조금만 더 밑에 쓸게요. 양수였다. 이렇게. 근데 주어진 그래프는 현재 감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감소했다가 뭐 어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모양이 생길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래프는 이 감소 범위 다음에는 쭉 내려가는 거 보이세요? 이게? 증가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어진 그래프는요. 이 정수값에 관계없이 오른쪽 그래프가 언젠가는 쭉 내려가서 X축을 이렇게 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는 두 개만큼 차이가 났을 때 부호 변화 생기면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 0에서 양수인 거 보이시죠? 그럼 두 개 왼쪽만큼 갔으면 마이너스 2의 값인데 마이너스 2의 값이 현재 음수가 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끌고 오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럼 마이너스 2 또다시 왼쪽을 가게 되면 또 마이너스 4가 있을 텐데 음수가 되면 안 되죠. 그럼 계속 그렇게 하나씩 가다 보면 이 만나는 포인트, 이 근 자체가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 오게 됩니다. 양수 파트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F0가 양수인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F0가 음수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다면 마찬가지로 0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F0가 음수여도 상황은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렇게 감소합니다. 감소하는데 감소 구간 이후에는 언젠가도 증가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래프가 또다시 언젠가 다시 이렇게 증가해서 올라가게 될 텐데 F0가 음수잖아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의 값도 현재 음수여야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또 플러스 2가 음수니까 플러스 4의 값도 음수죠. 근데 플러스 4가 또 음수니까 플러스 6도 또 음수죠. 그럼 또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이 값이 더 이상 해결이 안 되게 됩니다. 이거 잠깐 보고 갈까요? 그러면 얘가 중간에 0이 있으니까 그럼 아까 이거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만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2여 되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양수인 게 상관이 없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 잘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이 두 개의 부호가 반대인 거 보이세요? 그러면 조건 만족을 안 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만나는 포인트가 만약에 2였다 라고 한다면 여기 어딘가에 1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럼 당연히 3의 값은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 F0가 양수든 F0가 음수든 어떤 상황이 있든 이 주어진 조건에 만족할 수는 없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에는 F0가 가져갈 수 있는 값은 무조건 0 하나뿐이에요. 0의 값은 반드시 이 X축과 만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이 두 가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왼쪽에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오른쪽에 플러스 1이 있을 텐데 주어진 값에서 여기 또 왼쪽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오른쪽에 플러스 2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그래프가 그 다음 또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래서 고민해 보시면 그래프가 쭉 다시 이렇게 내려갈 텐데 증가 파트죠.
그래서 x축과 만나게 될 텐데 그게 마이너스 1을 넘어가면 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왼쪽에 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근은 마이너스 1을 넘을 수 없어요. 마이너스 1을 작을 수가 없죠. 같은 이유 때문에 플러스 1을 넘어서 근이 만들어진다면 1일 때 음수, 3일 때 양수가 되니까 또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근은 1의 값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1도 지나지 않아요? 플러스 1도 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마이너스 1일 때가 음수고 플러스 1일 때가 양수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0의 점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 중 하나. 여기서 마이너스 1근과 플러스 1근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또 지나줘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잘 보세요. 그럼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x축이 있어서 가운데 0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오른쪽에 플러스 1이 있는데 주어진 그래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다시 감소하고 대신에 여기는 먼저 미리 올라와서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죠. 괜찮죠? 이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참고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둘 다 근이 될 수 있는데 둘 다 근이 돼버리면 함수 f가 결정이 돼버리거든요. 이거 좀 보고 갈까요? 만약에 f 차라리 그냥 이거 한번 쓰고 갑시다. 한 번쯤은 판별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x축이 돼서 그래프가 내려왔다가 둘 다 근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둘 다 근이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둘 다 근이 돼버리면 함수 fx가 이거 쓸게요. 최고차에서 1짜리였죠? 그럼 x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미분 한번 해볼게요. f 프라임 x라고 하는 값은 요게 전개합시다 그냥.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인 거죠. 그럼 주어진 값이 3x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의 값 넣어주시면 주어진 값이 16분의 3의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값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의 값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둘 다 근일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둘 중 하나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을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0이었다. 그럼 주어진 그래프가 왼쪽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오른쪽에 플러스 1이 있는데 그럼 그래프가 증가 마이너스 1을 통과하게 되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1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의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1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러면 이 만나는 포인트를 K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현재 보고 있는 fx의 식을 다시 써보시면 fx라고 하는 값은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k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대신에 k 값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고요. k의 값은 1보다 작다라는 일단 k 값의 범위가 존재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었기 때문에 k를 구할 수 있죠.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미분 한번 해봅시다. 미분해보시면 f 프라임 x라고 하는 값은 앞에 거 미분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k 플러스 가운데 거 미분 x에 x 마이너스 k 더하기 마지막 거 미분 x에 x 플러스 1인 거죠. 어차피 마이너스 4분의 대입을 해야 되니까 식을 좀 정리할까요? 그럼 x제곱 총 3개니까요. 3x 제곱에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두 개씩 있기 때문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k의 x 상수의 값은 마이너스 k가 되죠.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의 값을 집어넣어 보시면 16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집어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k가 되는데 식을 좀 정리할까요? 그 왼쪽에 있는 값이 이거 16분의 8이죠. 그럼 마이너스 16분의 5에다가 뒤에 플러스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k죠. 그럼 따라서 이 값 자체가 현재 마이너스 얼마였죠? 4분의 1이죠.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다 플러스로 바꿀 수 있나요? 뭐 하나 잠깐 잠시 계산만 다시 한번 확인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니까 맞죠? 플러스 맞고 마이너스 맞고 16분에서 맞죠? 네, 바꿀게요. 이렇게 플러스로. 그러면 여기서 16분의 5의 값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4분의 1의 값이 얘가 16분의 4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6분의 5가 넘어오게 되면 주어진 값이 2분의 K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6분의 1이 돼요. 근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K의 값이 0과 1 사이, 다시 양수죠. 근데 이렇게 쓰면 K의 값이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수는 없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디귿번이요. 마지막으로는 fx. 한번 쓰고 갈까요? 이 마지막 fx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x축이 존재할 때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0일 값. 0일 때 함수값은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하고 그 다음 이번에 왼쪽에 마이너스 1, 오른쪽에 플러스 1이 있다면 주어진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근을 갖고 플러스 1 자체가 근인 경우죠. 이렇게 근이 되는 경우. 요거밖에 이제 안 남았죠? 그래서 마찬가지 만나는 포인트를 K로 잡을까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식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k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k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마찬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 한번 해봅시다. f 프라임 x 미분해 보시면 첫 번째 거 미분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k가 되고 플러스 앞에 거 두고 가운데 거 미분하시면 x 마이너스 k 마지막 거 미분하시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식을 쭉 전개할게요. 그럼 얘가 3x 제곱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생기니까 마이너스 못 꺼내도록 하죠. 2 플러스 2k x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또다시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의 값을 한번 넣어봅시다. 넣어보시면 16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죠. 그럼 플러스 2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k에 플러스 k가 되고 그 값 자체가 정리할까요 이거? 정리해보시면 16분의 얘가 지금 현재 8이니까요. 8 더하기 3 하면 11이죠. 플러스 2분의 3k 얘가 되는 거고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너가 마이너스 16분의 4죠? 그래서 16분의 10이 넘어가게 되면 2분의 3k 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6분의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3의 값, 5의 값 약분하시면 5가 되고 2랑 16 약분하시면 8이 되기 때문에 결국 따라서 k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마지막 이제 f 프라임 4분의 1이 음수냐? 원래 요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맞을 거다라고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확인만 해보도록 합시다. f 프라임 4분의 1 값이 음수인지까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주어진 요 식에다가 대입 한번 해볼까요? f 프라임 4분의 1. 그럼 집어넣어 보시면 위에다 집어넣을게요. 너는 16분의 3에다가 다시 여기다가 4분의 1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k 뒤에 플러스 k죠. 그러면 따라서 값 정리해 보시면 16분의 4니까 앞에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고요. 뒤가 플러스 2분의 k가 되는데 잘 보세요. 마이너스 16분의 1 음수죠. k의 값도 음수죠. 그럼 이거 다 음수죠. 그럼 당연히 이 값이 음수인 게 맞겠죠. 그래서 k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여기다 다시 쓸게요. 최종적으로는 보고 있는 fx라고 하는 값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맞죠? 네. 곱하기 x 플러스 8분의 5가 최종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 f8의 값이에요. 그럼 8 대입하시면 8 곱하기 7 곱하기 뒤에가 8 플러스 8분의 5죠? 그래서 8을 안에 먼저 집어 넣을게요. 그럼 7 곱하기 뒤에가 8, 8에 64 플러스 5죠? 그러면 요 괄호에 있는 값이 얘가 69니까요. 7 곱하기 69죠. 그럼 주어진 값은 70이라고 치면 490에서 7만큼 뺀 거죠. 그럼 주어진 값은 483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39번입니다. 문제를 좀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래서 가조건 보시면 f'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은 2다. 라고 써있죠. 그럼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함수가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소하게 되는 제일 마지막 x의 값이 2예요 이 말이에요.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현재 1자의 4차 함수죠. 그러니까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4차 함수니까 그래프는 내려왔다가 증가했다가 뭐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 그래프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리면 되죠. 일단 봅시다. 그렇다면 감소의 마지막 x의 값이 여기인 거 보이시나요? 여기를 x는 a다. 아이고, x는 2가 되겠죠. 최대값이 2였으니까. 그럼 이렇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 나조건을 보시면 x의 값을 보고 있는데 fx가 k가 되는 x의 값이에요. 그래서 그 x의 값의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마지막 제일 작은 k의 값이 3분의 8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밑에서부터 차분히 올려보시면 상수함수를요. 처음에 x가 2가 되는 점에서 접할 수 있죠. 하나밖에 안 되고 올라가면 2개가 돼요. 그러다 보면 다시 실제 극소가 만나는 점.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최초로 3개가 되게 되죠. 그럼 이게 지금 최소값이 되잖아요. 그럼 이 값 자체가 3분의 8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는 상황을 이해해 보시면 f0가 0이어야 되고 프라임 1의 값이 0이거든요. 그러면 둘 중 하나, 극소나 극대 둘 중 하나가 1이라는 소리인데 어떤 게 1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의 파란색 점의 왼쪽 점으로서 3분의 8보다 작은 0,0을 지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럼 그래프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내려오고 더 조금 내려와야지 않냐. 이렇게 좀 수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감소의 마지막 파트가 2였으니까 얘가 현재 2인 거예요. 그럼 같은 원리에 따라서 극소가 되는 지점을 그었을 때 이 노란 색깔 포인트가 3분의 8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나머지 두 개 뭔지 모르겠거든요. 식을 좀 구성해 봅시다. 그래서 fx에서 차함수로 구성을 해보시면 최고차에서 1짜리니까요. 주어진 값은 x-2가 일단 2개 있고요. 뒤가 얼마인지 모르겠죠? x제곱에 플러스 a라는 게 있었나요? a가 있죠. 그러면 px 플러스 q라고 씁시다. pq는 없으니까요. 그럼 뒤에는 플러스 3분의 8까지 이렇게 식을 구성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p의 값하고 q의 값 이 두 개만 구하면 되는데 식이 두 개 나와 있어요. f0가 0이고 프라임 1의 값이 0이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좀 이용합시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0의 값 대입할게요. f0 0 대입하시면 앞에가 4 나오죠. 그럼 뒤가 q가 나오고 플러스 3분의 8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이다. 그럼 따라서 q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프라임 1이니까 미분 한번 해볼까요? f 프라임 x의 주어진 값은 9배 x-2의 x제곱 q가 뭔지 알죠? 플러스 px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쓸까요? 그냥? 뒤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두고요. x-2의 전체 제곱에 뒤에 거 미분하시면 2x 플러스 p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따라서 f'1이라고 하는 값은 앞에가 마이너스이네요. 마이너스 2에다가 1의 값 들어가면 1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죠. 3분의 1에 플러스 p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뒤에 플러스에 1 넣으시면 1 되죠 이거? 그럼 뒤에는 그냥 2 플러스 p구나. 이렇게. 그럼 이 값이 0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2p에 p니까 이게 마이너스 p 남네요. 그럼 이 항에 보시면 p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에 플러스 2가 돼서 주어진 값이 얘가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fx가 다 구해졌으니까 찾고 싶은 건 f3이었죠. 그래서 f3. 그럼 3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앞에 1 되네요. 그럼 뒤에가 9에다가 뒤에 플러스 p의 3배 하면 4 나오죠. q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에다가 뒤에 플러스 3분의 8이네요. 그러면 뒤에 두 개가 현재 2인 거 보이시나요? 그럼 9 더하기 6인 거니까 1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40번입니다.
자, 40번 문제가 뭐냐면 최고차의 수가 있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의 값은 fx-3 곱하기 h가 0 갈 때 우극한의 다음의 값. 얘가 다음 조건에 만족한대요. 그때 f5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선은 우리가 뭐 왼쪽에 있는 함수는 뭔지 아는데 오른쪽의 함수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fx가 3차 함수예요. 그럼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x-3 이 함수는 fx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3칸 이동시킨 거죠. 그럼 당연히 너의 함수는 연속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연속이다. 그럼 굉장히 좀 당연한 소리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h가 0으로 갈 때 우극한의 이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 보이시죠? 그럼 얘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얘만 해석하면 되는데. 근데 gx의 값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그럼 당연히 얘가 연속함수니까 얘가 만약에 연속함수였으면 당연히 곱하면 연속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뭔지 모르게 연속이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일단 우리가 지리응답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일단 얘는 해석해야 되는데 잘 뭔지 모르겠으니까 새로운 함수 제가 hx를 하나 들고 올게요. hx를 절대값 fx다. 이렇게 들고 오게 되면 이 함수가 좀 바뀌는데 잘 보세요. 이 함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우극한입니다. 계속 h 쓰면 좀 그러니까 잠시 p라고 쓸까요? 여기도 h가 지금 변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잠시 그냥 p라고 합시다. px 이런 식으로 괜찮겠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값은 분모 h분의 분자는 절대값이 바뀐 거니까 p x 플러스 h 뒤에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h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값에서 리미트 요걸 미분계수 형태 좀 바꿀 거거든요. h가 0으로 가는 우극한에서 여기서 우리가 p x의 값을 하나씩 뺄 수 있나요? 이제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앞에 있는 값을 h분의 한번 쓰고 가도록 합시다. 한번 쭉 한번 써드리고 다시 확인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쭉 가서 얘가 h분의 p x 플러스 h 뒤에 마이너스 앞에서 마이너스 px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 또 뒤에서도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h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px다. 이렇게 써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 있는 거 2개랑 뒤에 있는 거 2개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마이너스로 갖다 쓸 수 있죠. 그럼 결국에는 두 식을 쪼개내면 각각이 미분계수 형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쓰고 갈게요. 그냥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우극한에서 h분의 p x 플러스 h 뒤가 마이너스 px 그럼 뒤에는 마이너스에 h 분의 p x 마이너스 h 마이너스 p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뒤에 거에서도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쓰고 플러스로 갖다 쓴다면 결국 이 왼쪽에 있는 식 보이시죠? 이 왼쪽에 있는 값이 p 프라임 h인 건데 h 0보다 커요. 우미계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이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오른쪽은요. 얘는 p 프라임 h죠. 근데 보면 h가 0보다 큰데 이게 마이너스 h가 좀 초점이라서 마이너스 h는 여기 작은 거죠. 그래서 얘가 좌미계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함수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함수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좌미계랑 우미계를 더하는 값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보고 있는 px는 절대값 fx였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로 쪼개질 겁니다. 자, 만약에 fx가 절대값 쓸게요. 절대값 fx가 미분이 불가능하다. 미분이 일단 가능하다 먼저 볼까요?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게 되면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다 같은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더한 거니까 2배의 p 프라임 h 여기 언제부터 h가 됐을까요? 여기 x죠 x? 왜 h가 됐을까? 죄송해요. 여기 x입니다 x 여기도 x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p 프라임 x가 돼요. 미분이 가능한 거니까. 자, 만약에 절대값 fx가 미분이 불가능하다.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개의 값은 무조건 0이 돼요.
이거 왜 0이냐? 자, 보세요 한번. 우리 절대값을 보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가 하나 있다 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 절대값 함수니까 x축과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난다 라고 제가 한번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랬을 때 왼쪽을 제가 알파, 오른쪽을 베타라고 한다면 실제 보고 있는 절대값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부호를 바꾸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차 함수 모양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 상관이 없는데 이 알파 보이시나요? 이 베타 보이시나요? 이 두 개는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점을 잘라서 실제로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는 왼쪽과 오른쪽의 도함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다른데까지 물어본다면 이 알파를 기준점으로 왼쪽에 있는 함수는 fx입니다. 오른쪽 함수는 마이너스 fx예요. 그래서 미분에서 알파를 대입한 거니까 왼쪽 값은 f 알파가 되는데 오른쪽 값은 마이너스 f 알파가 되는 거죠. 프라임 지었어요. 프라임. 이렇게.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미분이 불가능한 포인트의 왼쪽과 오른쪽은 정확하게 부호만 반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더하는 건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값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알파를 제외하면 왼쪽, 오른쪽이 0 되는 게 없잖아요. 감소, 증가니까. 그럼 당연히 함수가 바뀔 때 이 함수는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주어진 이 연속 그래프는 불연속 함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낸 건 얘는 y는 절대값 fx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서 불연속이구나. 잘 안 보일 것 같으면 밑에 드릴게요. 불연속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 극한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족은 보시면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대요. 자, 그러면 연속 함수 곱하기 불연속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x의 값, 그 값에서 연속 함수가 0 되면 되는 거죠.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만약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처음에 증가, 그리고 감소, 그리고 증가하는 그래프로서 만약에 x축, 이거 먼저 볼까요? 그 값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값이 없다. 그래프는 단순히 증가한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x축과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만나는 포인트가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연속, 이 오른쪽 있죠? 이 오른쪽 함수가 불연속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노란 색깔 왼쪽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노란 색깔 그래프가 빨간색 포인트에서 0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연속을 연속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이유 때문에 극값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x축과 제일 왼쪽에서 만나는 포인트가 지금처럼 미분이 불가능하다면 주어진 그래프를 오른쪽으로밖에 이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0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는 무조건 불연속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건 하얀 색깔 원래 있던 그래프 있죠? 이 원래 그래프를 이렇게 증가하다가 좀 예쁘게 좀 그려봅시다. 다시 그래프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는 반드시 x축과 만나는 왼쪽이죠. 그 점은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큰 문제가 없고 파스칼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낸 건 여기가 이제 미분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빨간 색깔 포인트를 하얀색 fx가 오른쪽 3칸 이동시켜서 0을 만들어야 돼요. 그 말은 이 파란색 포인트가 이동되어서 만나게 해라. 그 말과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건 이만큼의 간격은 3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파란 색깔 점 있죠? 이 파란 색깔 점 만약에 알파라고 잡는다면 주어진 이 빨간 색깔 점, 이 점이 당연히 알파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의 비율 관계에 따라서 극소가 되는 x의 값은 알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괜찮겠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면요. 이 나중에 읽어볼게요. 다시.
방정식 g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네 실근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가 나오는데 그 값의 합이 7이래요. 그럼 왜 4개였을까? 그럼 보시면 gx가 0이니까 gx가 x축과 만나는 포인트거든요. 다시 얘가 0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값이 0이 되려면 노란색 함수가 0일 수 있죠? 가봅시다. 그럼 노란색 함수, 이 함수가 0 되는 거예요. 0 되는 거. 그럼 지금 보고 있는 게 빨간 색깔 점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서 연두색 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점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 두 개가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연두색 함수 보이시죠? 이 연두색 함수도 0일 수 있거든요. 얘가 0인 건 뭔데? 라고 하면 쭉 내려와 보니까 도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해. 또는 함수가 미분이 가능은 한데 그 미분값 자체가 0일 수도 있죠. 그럼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0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함수에서 빨간색 포인트 미분 불가능했죠? 이거 0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파란색 보이시나요? 도함수가 원래 0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함수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일로 내려와 보면 보라색 포인트, 이 포인트 보이시나요? 여기도 도함수가 0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말에 의해서 전체값이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인 게 맞죠. 그래서 이 네 개를 다 더한 게 현재 7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파란색과 빨간색 간격이 3이었으니까 빨간색과 연두색 이만큼 간격의 차이도 3이죠? 그럼 너는 알파 플러스 6이 될 수밖에 없네요. 이 네 개를 다 더한 게 7인 거예요. 그럼 다 더해보시면 4알파 뒤에 플러스 11의 값이 7이기 때문에 4알파가 마이너스 4죠? 그럼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보고 있는 함수에서 이 파란색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보라색 값은 보라색이래요. 미안해요. 빨간색 값 얘가 지금 현재 2가 되는 거죠. 요거 두 개 찾은 이유는 이제 함수를 구하려고 해요. 이게 x가 만나는 포인트니까. 그래서 보고자 하는 fx라고 하는 값은 마이를 접합니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2에서 만나요.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값에서 f5였나요? 그래서 5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36 곱하기 3이죠. 그럼 최종 값은 108이다. 이렇게 해서 값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41번입니다. 자, 이제 미분 파트에서 어려운 건 거의 다 끝났다고 보고요. 뒤에 파트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x에 대한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는 0에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k는 그냥 두고 다 이양할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방식대로 쓰셔도 돼요.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9x가 k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왼쪽엔 이 함수 있죠? 이 함수를 좀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함수를 fx 라고 생각해서 미분 한번 해봅시다. 미분해보시면 f 프라임 x 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3의 값을 묶어낼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최고층에서 음수니까요. 감소, 증가, 감소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왼쪽에 극소가 마이너스 1일 때고 극대가 3일 때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가 되려면 극소 이렇게 되든지 극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에 대한 모든 k의 값의 합을 찾으래요. 근데 보시면 실제로 얘는요. 가운데 변곡점 보이시나요? 변곡점을 지나는 y의 값 정확하게 여기가 가운데 1이에요. 그러면 이 파란 색깔 라인이 두 라인의 중점인 거 보이세요? 그럼 당연히 두 개를 더한다는 말은 파란색을 두 배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배 F1이다 라고 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에다가 1 대입하시면 11인가요? 곱하기 11이 되니까 전체 값은 22가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42번입니다. 아직 고난도가 좀 남았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두 자연수 a와 b에 대해서 함수 fx가 주어진 함수 이렇게 생겼대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위에 있는 그래프고요. x가 2보다 크게 되면 2차 함수가 된대요. 그럼 그랬을 때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대요.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프는 2차의 개수가 0이죠. 그리고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처음에 증가, 그리고 감소,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변곡점 x의 값, 얘가 현재 딱 0이에요. 그리고 다시 만나는 포인트, 이 변곡점 라인까지 다시 만나는 포인트가 루트 3이죠. 그럼 1대 루트 3 비율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극소의 값이 현재 1인 거죠. 그럼 한 칸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극소 있죠? 극대 있죠? 이 극대와 다시 만나게 하는 x의 값이 정확하게 플러스인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2로서 함수값이 바뀌는 곳입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럼 대칭성에 따라서 왼쪽에서 만나는 포인트 이 점이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값을 대입하시면 함수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이거 수업합시다 일단 f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값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6에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값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y의 값이 얘가 y는 5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2차 함수 그릴 거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 그릴 건데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양수인 2차 함수예요. 그래서 2에서 출발하는데 2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딱 9가 나오죠. 그래서 이 위에 조금 이제 비율 안 맞겠지만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잡아서 얘가 y는 9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y는 9다. 그러면 2차 함수의 시작점은 쭉 올라와서 요 하얀 색깔 점에서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b의 값이 2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요. 그럼 축이 어딘지 모른다는 소리인데 자, 만약에 그래프 현재 이 상태가 나와서 축이 왼쪽에 있다 잡을게요.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조건상 gk랑 그리고 t가 k로 갈 때 좌극한의 gt랑 t가 k로 갈 때 우극한의 gt가 9거든요. 그러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연속함수였으면 3, 3, 3 주면 9가 나오죠. 그러니까 현재 상수함수 그었을 때 세 개에서 만나는 포인트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y는 5라고 하는 값과 그리고 하나 더 잡고 할게요. 이렇게 파란 색깔 잡았을 때 얘 극소값인데 극소는 가운데 값이 0 대입한 게 1이라서 1에서 5까지 4만큼 차이 나죠? 그럼 4만큼 떨구면 되니까 얘가 y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3과 5 사이를 보시면 상수함수 그어버리면 딱 3개에서 만나게 돼요. 조금 올라가도 3개, 조금 내려도 3개죠. 그럼 여기 있는 구간 내에서 k값은 모두가 다 저 조건을 만족을 해버리죠. t의 값이죠, t의 값.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만족하는 t가 아니라 k가 왔네요. k의 개수가 딱 하나만 있으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안에가 다 되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주어진 2차 함수가 일단 최소한 이 파트는 건들기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는 당연히 그래프가 내려왔다가 일단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괜찮죠? 근데 어디까지 내려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 지금처럼 파란색 그래프가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럼 또다시 극소 보이나요 여기? 극소니까 이렇게만 잡을게요. 그래서 이 파란색과 극소 사이가 쭉 가면 또다시 세 개에서 만나면서 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래프가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안 되는구나.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당연히 내려오되 정확하게 파란 색깔 라인까지만 여기까지만 딱 찍어주고 다시 올라가는 2차 함수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것보다 주어진 2차 함수 자, 여기 끝점 있죠? 이 끝점이 현재 b입니다. 여기 x값 현재 b예요. 그러면 가운데 포인트가 2와 b의 정중앙이니까 2분의 b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그거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써봅시다. f 한번 쓰고 갈게요. 2분의 b 플러스 2라고 하는 거. 그럼 너의 값은 a 곱하기 2분의 b 플러스 2 값을 대입하시면 이만큼 빼는 거니까 2분의 b 마이너스 2가 되고 뒤에 또 곱하기 b만큼 뺀 거니까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뒤에 플러스 9인가요? 플러스 9라고 한 게 너가 마이너스 3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9의 값이 1로 넘어오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나요? 그리고 분모 4가 있으니까 4의 값을 곱할게요. 여기 마이너스 3은 빼낼게요.
그럼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a배 b-2의 전체의 제곱이 4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48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개 플러스 바꾸시면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뭔가 곱하기 제곱수예요. 이렇게 했을까요? a 곱하기 b-2의 전체의 제곱이 48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제곱수 하나 차면 되니까 a가 만약 48이라면 여기 왼쪽에 48이라면 제곱수가 1 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곱하기 1. 괜찮죠?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a가 48인 거고 그리고 b-2의 제곱이 1인 건데 b의 값은 2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b-2가 1인 거라서 그래서 b의 값은 3이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길 수 있나 보니까 4가 되면 만약에 얘가 12가 되면 곱하기 4 해도 되거든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되게 되면 a의 값은 12가 되니까 엄청 많이 작아졌죠. 근데 b-의 제곱이 4면 b-가 2인 거라서 b의 값은 4가 되죠. 그럼 1밖에 증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더 내려갈수록 작아지겠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a가 48이고 b가 3일 때가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은 51이다.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3번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43번엔 두 곡선 y는 2x제곱 마이너스 1하고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양수 k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만난다고 했으니까 같다고 놓을 수 있죠. 같다고 놓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x세제곱 뒤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다가 될 거고 여기 k가 보이시죠? 이 k만 남겨놓고 다 이항을 할게요. 다 이항해 보시면 마이너스 x세제곱 뒤에가 플러스 2x제곱에 뒤에 마이너스 2가 아니죠? 네, 3x제곱이에요. 3x제곱 3x제곱에 마이너스 1의 값이 k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왼쪽에 이 함수 보이시죠? 이 함수를 하나의 새로운 함수인 fx다 라고 생각해보고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주어진 그래프가 써드릴까요? 마이너스 x제곱 묶어내시면 얘가 x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죠.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감소 그리고 증가 감소 하는 그래프로서 먼저 만나고 나중에 뚫리는 거니까 이렇게 생기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얘가 0이 되고요. 얘가 3이 되고 그 다음에 극값, 극대값이죠. 비율관계상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두 개 되는 양수 k. k가 마이너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k의 값은 이 위의 값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값을 그냥 대입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그럼 얘가 f2인 거니까 대입합시다 그냥. 마이너스 4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너의 값은 3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44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 주어진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봤어요. 요것도 그냥 계산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K 넘겨서 K만 놔두고 다 넘길게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이라는 게 K다. 이렇게 보고 왼쪽에 있는 함수랑 오른쪽에 있는 함수 두 개 그냥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마찬가지로 fx 잡을까요? fx. 그럼 얘도 마이너스 2x 제곱을 묶어내시면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것이고 그리고 나면 x축 되게 잡을까요? 요렇게가 x축이죠. 그래서 왼쪽 얘가 0이고 얘가 3인 거죠. 그럼 따라서 비율관계상 다시 만나는 포인트가 결국 2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실근 개수가 2개, 양의 실근 개수. 그럼 이제 y축이 중요하네요. 이렇게 y축을 잡을게요. 그러시면 우리 극대 보이시죠? 이 파란 색깔 이렇게 잡았을 때 이 파란색보다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x축 보이시죠? 이 x축보다는 위로 올라가서 k가 이렇게 그려지면 양수가 2개에서 만나는 거죠. 이렇게 생기면 된다. 그럼 극대만 찾으면 되죠. 그럼 2의 값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얘가 8 되네요. 8. 그럼 따라서 k의 값은 0보다 크고 k가
8보다 작은 거니까 정수 K의 개수는 큰 작은 빼면 7개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45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x는 3에서 극대값 8의 값을 갖는 3차 함수 fx가 있어요. 여기에서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의 값은 다음과 같을 때 방정식은 0되는 서로 다른 실계수 ht라고 하자. 그때 불연속 개수가 2개일 때 f8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선 y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2배의 ft 라는 함수부터 좀 보고 갈게요. 결론이 뭐냐면 이 함수는 주어진 함수 y는 fx를 y는 ft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인데 내용 좀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좀 편한 거 잡고 올게요.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좀 편하게 잡기 위해서 지수함수 하나 갖고 올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하나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y는 fx 그리고 t가 위치가 중요하니까 노란색 점 찍을까요? 이렇게 잡아서 여기 x 값이 t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요만큼의 거리가 ft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함수를 평이동 시켜볼게요. 우선은 마이너스 fx 보이시죠?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거든요. 그럼 대칭 이동을 시켜주시면 그래프가 빨간색처럼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럼 당연히 t의 값을 대입하시면 이렇게 내려와서 요 별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와 아래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요 아래에도 이만큼의 간격은 ft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2배 ft, 빨간 색깔 그래프를 2배 ft만큼 들어 올린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대로 들어 올려 보시면 빨간 색깔 그래프가 잘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헷갈리죠? 갑자기? 네, 이쪽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빨간색 들어 올린 겁니다. 좀 달라 보이니까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y는 ft라고 하는 이 선 보이시죠? 얘가 y는 ft라는 선이 되는데 그 선에 대해서 위아래가 뒤집혔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실제 문제 좀 읽어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x가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3차 함수 fx가 있답니다.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처음 이렇게 증가 그리고 감소 그리고 증가하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다 칠게요. 그럼 그랬을 때 요 x의 값 보이시죠? 여기 이만큼의 x의 값이 현재 3이었죠? 3? 네, 3 이렇게. 그럼 극대값이 8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극대를 그어보시면 이렇게 그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노란 색깔 y의 값이 8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gx의 값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저 하얀색을 그냥 갖다 쓰는 건데 t보다 작을 때는 대칭이동시키래요. y는 ft에 대해서. 그럼 tho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방정식 gx가 0에 서로 다른 실간의 개수를 ht로 잡았기 때문에 gx랑 x축의 위치 관계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x축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건데 제가 x축을 상당히 좀 아래쪽에서 끌어올려 볼게요. 좀 많이 밑에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기가 x축이었다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게 많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gx의 그래프는요. 만약에 t의 값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t였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t의 왼쪽은 접어 올린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ft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 잡게 되면 이게 ft잖아요. 왼쪽은 접어 올린 겁니다. 그럼 접어 올리시면 그래프가 당연히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위에서. 그러면 아까 위에가 여기가 x축이었으니까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x축과 맞는 게 두 개 점인 거 보이세요? 두 개에서 만나죠? 그럼 t의 값이 조금 더 올라온다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전히 두 개에서 만나죠. 그럼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t의 값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포인트와 같아지게 되면 그때는 쭉 내려와서 교점 개수가 하나로 변하죠. 그럼 여기가 지금 불연속이 있는 거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 t가 더 커진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가 t가 된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파란색, 하얀색이니까 x축과 안 만나요. 괜찮나요? 그럼 그렇게 돼서 계속 t의 값을 키워나가면 계속 안 만나게끔 함수가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t가 점점 커진다고 해도.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x축과의 교점 개수를 잡으려면 그래프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t라고 하는 게 극대의 값을, 극대 x의 값을 넘어서게 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이쯤 잡을까요? 너무 또 빨간색이 중요해 보이니까 한 이쯤 t를 잡을게요, t를. 그러면 우리가 선은 이렇게 이 선대 대칭이잖아요. 그럼 대칭시켜 보시면 그래프가 드디어 처음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이 극대라는 점을 지났을 때 그래프는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근데 지금은 x축이 워낙에 멀리 있으니까 그래프가 너무나 내우기 더 어려워요. 그래서 좀만 더 가볼까요? 더 가보시면 또다시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모양이 잡히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많이 내려오길 원하는데 그게 바로 극소의 값이죠. 정확히 t가 극소가 되게 되면 극소에 대한 함수값 얘를 기준점으로 그래프가 접혀 내려갔다가 너무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좀 그래도 좀 맞춰 가봅시다. 그래프 이렇게 좀 내려갔다가 다시 얘를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네요? 그럼 이 빨간 색깔 그래프일 때 가장 많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또다시 계속 그래프가 올라갈 뿐이죠. 그럼 보시면 당연히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불연 포인트가. 근데 보고 싶은 게 그 불연속인 점이 두 개는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최대한 불연속 안 나오게 하려면 x축을 들어 올렸을 때 이 빨간색깔 보이시죠? 이 빨간색 때문에 x축이 다시 한 번 더 접하게 된다면 그때 불연속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 여기가 불연속이 되게 만들면 어차피 x축과 만나는 너의 값은 무조건 불연속이었기 때문에 하나, 두 개의 불연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극대에서 극소까지 간격과 대칭이 내려왔으니까 극소에서 맞죠? 네, 극소에서 x축까지 간격, 이 간격이 서로 같을 때 그때 불연속이 두 개 생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극대가 8이었으니까 x축부터 거리가 딱 반인 거죠. 그럼 극소는 당연히 y는 4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이 극대와 극소 차이 보이시죠? 이 차이의 값, 극대와 극소의 차이는 4 곱하기 최고차의 절대값, 최고차이 1이었나요? 1 곱하기 한 칸의 길이 얼마인지 몰라요? k의 세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럼 너의 값은 극대의 차이가 4니까 4다. 그럼 따라서 k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한 칸의 간격 k의 값은 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극대가 3이었으면 한 칸당 1이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포인트 보이시죠? 이 다시 만나는 포인트가 3칸입니다. 그럼 3칸이니까 너의 x의 값은 6일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fx 차함수 쓸게요. 그럼 너의 값은 3에 접하기 때문에 x-3이 전체의 제곱에 x-6에 뒤에 플러스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F8이라고 하는 값은 8 대입하시면 25에다가 곱하기 2에 플러스 8이니까 전체 값은 58이다.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6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46번은 최고차계수가 1이고 f0의 값이 2분의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방정식 gx의 값이 f-의 실근이 2뿐이다. 함수 fx의 극대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이것도 일단 쉽지는 않은데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은 이 함수가 3차 함수거든요. 극값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fx의 극대값을 물어봤으니까 함수 fx는 극값을 일단 갖고 있어요. 상황이 되시죠? 그리고 나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그냥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함수에 들어 올리거든요. 8만큼.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한다 라고 가정해보고 일단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2의 위치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2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 이쯤 잡아볼까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어떨까?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왼쪽은 그대로 그냥 함수를 가져가는 거니까 빨간색일까요? 이 함수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세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은 8만큼 들어 올린 거니까 이 값을 8만큼 들어 올려서 여기 등호 있는 거죠. 이렇게 등호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 있죠? 이 두 가지 함수의 교점이래요. 두 가지 함수를 묶은 게 gx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gx랑 f-2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실근이 2래요. 근데 보면 f-2가 노란 색깔 점 여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선 근도 없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그냥 자꾸 생겨버리죠. 그럼 이러면 안 된다.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마이너스 2의 값을 대입했을 때 원함수와 만나지 않기 위해선 마이너스 2가 최대한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극대, 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최소한 이 극대 왼쪽에 있어야, 극대를 포함한 왼쪽에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그럼 정확하게 마이너스 2가 극대이면 어떨까? 먼저 볼까요?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극대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왼쪽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생긴 이 빨간 색깔 그래프가 되는 거고 여기는 구멍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없어요. 그리고 나면 오른쪽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들어 올린 거죠. 그럼 들어 올려서 내 마음에 그냥 들어 올릴게 그냥 한 이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프 이렇게 내려왔다가 못생겼죠. 이렇게 잘 그리고 싶거든요. 저도. 왜 이렇게 못생겼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나요? 호잇 대충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서 그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실제로 마이너스 2의 값에 함수값 쭉 그었을 때 그게 만나는 게 하나뿐이고 그 하나가 2인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그어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싹 하나만 만나려면 그래프 들어 올렸을 때 접하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극소 보이시죠? 이 극소랑 얘가 지금 8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극소와 극대 이만큼 간격의 차이가 지금 현재 8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정확히 극대가 된다면 정확히 이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8인 거니까 그럼 너는 그럼 써볼까요? 4 곱하기 최고차의 절대값 1이죠? 한 칸의 길이가 얼마니? 한 칸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봅시다. 여기가 우리 아까 2라고 했죠? 2라고 했으면 이게 두 칸이요? 그럼 한 칸당 길이가 2인 거죠? 그럼 2의 세제곱하면 얘가 8인가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럴 수는 없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일단 극대일 수는 없고 극대보다 더 왼쪽에 빠져야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다시 한번 볼게요. 증가, 그리고 감소, 그리고 증가하는 그래프가 생기는 거고 마이너스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이쯤 잡을까요? 여기 좀 잡아서 얘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왼쪽 그래프는 그대로 갖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8만큼 들어 올린 거죠. 그럼 8만큼 들어 올려보시면 잘 그리고 싶다. 그래프를 한 이쯤 잡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극값인데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냥 제가 좀 잘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만 좀 하고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어떻게 그리든 그림만 잘 그려지면 됐죠. 그럼 그래프가 증가 쭉 내려와서 이 망했죠 이거. 잘 그린다고 해놓고도 그럼 잘 안 그려져요 이게. 다시 쫙 가서 쏙 이런 식으로.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못 그렸어 지금. 엄마 안 만나잖아요 이거. 진짜 바보처럼 그려놨죠? 그래프가 쭉 내려왔다가 한 이쯤까지 가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위에 거 이용하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이너스 2 그었을 때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괜찮겠나요? 그럼 마찬가지 얘가 2인 건 변함이 없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된 건 어차피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8만큼 들어올린 거니까 이만큼의 간격의 차가 여전히 8이긴 하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알아낸 건 첫 번째 우선 2가 극소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f'2의 값은 0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함수값 차이 보이시죠? 그래서 f-2에서 마이너스 f2죠. 이만큼 차이가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f-2 마이너스 f2의 값은 뭐 실제로 이건 그냥 대입해서 계산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계산할 때 이 친구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n이죠.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f 프라임 x의 dx 그 값이 8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산이 좀 편리하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함수 fx는 최고창에서 1자리예요. 그럼 써봅시다. 일단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최고창 1자리가 세제곱에 뒤에 플러스 ax 제곱에 뒤에 플러스 bx 제로가 2분의 1이었죠.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 하나씩 값을 집어넣어서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미분 한번 해볼까요? 그럼 f 프라임 x라고 하는 값은 3x 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번식에 의해서 위에 쓸게 그냥 1번식에 의해서 f 프라임 2의 값. 그럼 2의 값을 넣어보시면 12 플러스 4a의 플러스 b가 되는데 그 값이 현재 0인 거죠. 그래서 얘가 0이다. 그럼 따라서 일단 4a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여기까지 쓸게요 그냥.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냥 값 대입해서 빼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밑에 거 한번 써볼게요. 이거 밑에 거. 그래서 얘가 2부터 마이너스가 좀 보기 불편하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바꿀게요. 그러면 도함수가 3x 제곱에 뒤에가 플러스 2ax에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너의 dx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 때문에 너가 지워지는 거고 여기를 0으로 바꾸실 거면 2배가 되니까 너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적분 한번 해보죠. 적분해 보시면 x 세제곱에 플러스 bx라고 하는 게 0부터 2까지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2의 값 대입하시면 8 플러스 2b의 값이 마이너스 4인 거죠. 그럼 따라서 b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럼 b의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6이죠.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극대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도함 다시 쓸게요. 도함수를 f 프라임 x 도함수의 값은 3x 제곱에 뒤에가 마이너스 3x죠. 뒤에 마이너스 6이네요. 그럼 따라서 3의 값을 묶어 써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극대값은 f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쓸까요? f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값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a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b인가요? 그럼 플러스 6에다가 뒤에 최종값은 플러스 2분의 1인가요? 2분의 1까지. 그러면 주어진 값은 4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낼 수 있겠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7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47번에 부함수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그 다음 gx의 값은 x제곱 플러스 a가 있대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할 때 실수 a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그냥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럼 갖다 쓰시면 한번 쓰고 갑시다.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얘가 x제곱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럼 다 이항해 보시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의 값이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당연히 왼쪽에 함수 있죠? 이 함수를 그려서 최소값이 a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여기 구합시다. 얘도 새로운 함수 해볼까요? 뭐 hx 잡아서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해 보시면 h 프라임 x라고 하는 값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1, 3에다가 1, 1이 되고 위에 마이너스 걸면 되죠.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증가, 그리고 감소, 그리고 증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왼쪽 이 만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오른쪽에서 여기가 1이네요. 그럼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이 요쯤에 있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되는 오른쪽 그래프다. 이렇게. 그럼 따라서 최소값이 이제 1일 때니까 결국엔 a라고 하는 값보다
h1의 값이 더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래서 h1의 값 1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5가 나오네요. 5. 그래서 a의 최대값은 5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미분이니까 여기까지만 자르고 다음 적분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